반갑습니다. 파이썬에서 텔레그램 활용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에서 텔레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알림에 대한 주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첫 번째 영상에서 코딩한 내용을 약간 수정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영상의 코드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림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매크로 종료 시점을 알기 위한 알림입니다. 이는 제가 제작한 파이썬 매크로 만들기 강의 다섯 번째 편에서 다루었었는데요. 그때는 매크로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끝나도록 코딩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실전에서 쓰다 보면 매크로를 돌려놓고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아예 컴퓨터를 켜놓고 밖에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매크로가 종료되면 알림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특정 시간에 알림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시간은 또 상대 시간과 절대 시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어떠한 작업을 하고 1시간이 지났다. 혹은 저녁 8시 30분이 되었다. 이때 알림을 받고 싶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데이트타임 모듈로 현재 시각을 받아와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모두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볼 겁니다. 그 전에 코드 리뷰를 한번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딩이 처음이시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약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텔레폿은 텔레그램을 다루기 위한 모듈로 외부에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코딩에서 활용하려면 임포트 명령어로 도입을 해줘야 됩니다. 토큰이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이 문자열은 지난 영상에서 만든 텔레그램 봇의 정체성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죠. 그리고 MC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숫자로 된 문자열은 나의 텔레그램 숫자 아이디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번호라기보단 이름,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텔레폿.bot은 텔레폿 모듈의 bot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봇을 구동하기 위한 봇의 껍질, 기능만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괄호 안에 토큰을 넣음으로써 정체성을 가지면서 봇의 기능도 할 수 있는 진정한 봇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봇에 어떠한 변수로 이름을 붙여줘야 나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bot라는 변수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봇에 send message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중학교 영어 시간에 배우는 4형식 문장과 같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bot, 봇이 주어, send message는 동사에 해당되고 괄호 안에 MC, 누구에게는 간접 목적어, 테스트라는 메시지 내용은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코딩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매크로를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매크로가 종료될 때 알림이 올 수 있도록 코딩을 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왼쪽에는 지금 제가 PC 텔레그램을 켜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직접 돌릴 매크로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어,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에 등장했던 그런 제가 만든 웹페이지인데 이렇게 새로 고침을 계속 하다가 가끔씩 요 문구대로 이 칸에 빨간색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 아무리 열심히 클릭해도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이 한 칸에 빨간색이 나올 확률을 제가 0.1%로 설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어, 이 매크로의 내용은 새로 고침을 계속 하다가 빨간색이 어디에 나타났을 때 바로 클릭하는 그런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코드를 약간만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이런 pyauto GUI 라이브러리와 필로우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줍니다. 일단 pyauto GUI는 자동 제어, 마우스 키보드 자동 제어를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라이브러리 모듈이고요.
필로우는 화면을 캡처해서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미지를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 모듈들을 들고 와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로직의 핵심은 지금 여기 요 점을 스타트, 요 점을 엔드로 해가지고 일단 좌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엔드 좌표를 받아서 이 사이에 있는 픽셀들을 계속 조회를 해서 RGB 값을 뽑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계속 하얀색만 나오겠지만 세로 고침을 계속 누르다 보면 방금처럼 빨간색이 가끔 발생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세로 고침을 할 때마다 요 안에 있는 전 지역을 수색해서 RGB 값을 다 뽑아가지고 빨간색이랑 같은지 확인합니다. 빨간색 RGB 값은 255, 0, 0이 되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기서 while문을 계속 돌려서 빨간색이 안 나오면은 계속 세로 고침을 하게 되고요. 빨간색이 등장하게 되면 클릭하고 코드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영상에서는 이제 이걸 클릭을 하고 끝나는 거였는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취소표 예매라고 생각을 해서 빨간색을 누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결제하는 과정은 수동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 빨간색을 제대로 클릭했다는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수동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텔레그램 알림을 받아서 그 후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코드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우선 이걸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어떤 건지 한번 보려면 맨 처음에 이제 요 임포트를 다 해주고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좌표를 기준으로 어떤 판단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마우스 위치에서의 좌표를 뽑는 코드가 됩니다. 뭐 여기 실행해 보면 이렇게 숫자가 계속 바뀌죠.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원하는 지점의 좌표를 뽑아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제가 스타트 엔드 점이랑 이 리프레시, 이 세로 고침 점을 좌표로 다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어떤 식으로 코드가 진행되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실행하면 계속 세로 고침을 눌러줍니다. 빨간색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0.1%의 확률로 등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세로 고침을 이렇게 광클을 하고 있고요.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광클을 하다가 빨간색이 나오면 클릭을 멈춰야겠죠. 멈추고 빨간색을 바로 클릭할 수 있게끔 제 코딩을 해놨는데 빨간색이 잘 안 나오네요. 네, 말씀 드리는 순간 나와서 바로 클릭을 하고 코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추가하면 되는 것은 이 코드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봇이 저에게 이제 메시지가 오게 그것만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만들었던 코드를 그대로 들고 와줍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종료되면 여기서 실행이 되면 되겠죠. 물론 이 토큰 MC 그리고 봇을 정의하는 요거는 앞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앞에 들어가는 게 모양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요거가 그냥 실행되기만 하면 돼서 일단 뭐 무방합니다. 이 뒤에 들어가도. 그리고 이제 텔레폿을 임포트 해줘야겠죠. 여기서는 안 했으니까 텔레폿 모듈을 임포트 해주고 이제 이게 실행이 다 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매크로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매크로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메시지가 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계속 세로 고침을 해주고 있고요. 0.1%라는 확률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이 9칸이다 보니까
곱하기 9가 되는 거 0.9%가 되겠죠. 조용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빨간색을 클릭한 다음에 알림을 끄겠습니다. 빨간색을 클릭한 다음에 그대로 코드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텔레그램 봇이 저에게 매크로 성공이라는 문구를 보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크로가 종료되는 시점에 알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코딩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특정 시간에 알림을 받는 그런 로직을 짜보겠습니다. dateTime 모듈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from dateTime import dateTime 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dateTime 안에 또 dateTime 똑같은 게 있는 거죠. 요거를 실행하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dateTime에 now라는 함수를 쓰면 현재 시간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게 연도고 월, 일, 시간, 분, 초 요거는 그 초 밑에 점, 소수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미닛이라고 하면은 분을 바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세컨드를 치면은 2초, 3초, 4초, 5초 막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특정 시간에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now라고 일단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1시간 경과 혹은 지금 1시간 경과는 우리가 코딩하기에 너무 긴 시간이니까 10초 경과 정도로 해볼까요? 10초 경과한 건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처음에는 이 코드를 실행할 때의 시간을 어떠한 변수에 저장을 해주겠고요. 그리고 어떠한 while문 같은 걸 써가지고 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시간을 또 변수로 따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이를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코딩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분하고 초 가지고만 해볼게요. min first min 1을 하고 할게요. 그냥 min 1은 now의 minute가 되고 sec 1은 now의 second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게 가장 맨 처음에 실행되면 이 코드가 실행될 때의 분과 초가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초와 분을 어떠한 변수에 저장할 건데 이거는 while문을 쓰면 되겠죠. while문을 써가지고 이 안에서 또 한번 요거를 갖다 쓰면 됩니다. 갖다 쓰면 되는데 이제 이때는 변수 이름을 다르게 해줘야겠죠. 이거 나오는 똑같이 해줘도 무방하겠지만 뭐 다른 변수로 해둘게요. 이것도 그냥 now 1로 하고 now 2로 할게요. 이거 다 2로 하고 요거도 2로 바꿔줘야겠죠. 요거도 1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now min sec의 1과 now min sec의 2는 다른 시간이 됩니다. 요거는 코드가 처음 실행될 때의 시간, 요것은 매번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시간.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거를 뺐을 때가 아니라 비교했을 때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같고 세크 같은 경우 이거는 플러스 10초가 흘렀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10을 더한 거랑 세크의 2랑 똑같다고 하면 되겠죠. 요거를 좀 괄호로 써서 구분을 쉽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프린트 해볼게요. 10초 경과.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0초가 경과하면은 코드가 종료되겠죠? 또한 이 10초 경과라는 문구를 클릭하고, 지금 이 브레이크를 안 걸어줘서 무한히 반복되고 있네요. 자, 이걸 끄고 브레이크까지 해야겠죠. 자, 이게 10초가 너무 기니까 5초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하기 전에 여기다가 현재 시각을 좀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몇 시, 몇 분, 몇 초. 이 중괄호를 쓰는 것은 뒤에다가 포맷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포맷에다가 min1 sec1. 그러니까 이 변수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하는 포맷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면 4분 20초에 일단 실행이 되었고 5초 뒤인 25초가 됐을 때 요 문구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5초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도 똑같이 쓰고 5초 경과라고 써볼게요. 이게 정확한 시간이 안 나오니까 뭐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이게 실행이 되면은 4분 49초에 실행이 됐고 4분 54초에 5초 경과해서 이게 프린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린트 대신에 이 텔레그램 보스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내용을 그대로 이 메시지 내용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빼버립니다. 자, 잘 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4분 41초에 이렇게 메시지가 왔고요. 5초 뒤에 41분 46초, 5초 경과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프린트 대신에 샌드 메시지로 이렇게 쉽게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코딩할 때는 프린트로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요 봇 샌드 메시지로 대체를 하면은 성공적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메시지가 오게끔 이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절대 시간은 뭐 여기서 더 하진 않겠습니다만 요 if문을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날리고 이 now2가 예를 들어서 nowmin이겠죠. 요게 뭐 45분 20초일 때 특정 문구가 오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if문을 조금만 수정해주면 절대 시간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딱히 용처가 많지는 않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침에 알람 같은 걸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알람을 쓰게 된다면 이렇게 메시지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포문을 써서 for I in range 한 10번 정도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메시지가 10번 정도 올 거거든요. 딩딩딩 전화 오는 것처럼 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을 알람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시간에 알림을 받는 것까지 코딩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했던 거 잠깐 리뷰를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매크로 종료 시점에 메시지가 오게끔 코딩을 해봤었는데요. 그것은 여기서 코드 설명을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그 매크로 관련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등장할 때까지 계속 세로 고침을 하다가 발생하면은 클릭해 주는 것까지가 여기 역할이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bot send 메시지 요거는 앞에 가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bot send 메시지가 요 뒤에 있으면 이제 여기까지 역할을 종료한 다음에 매크로가 성공했다. 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사실 요 코드 한 줄을 추가하는 거 외에는 뭐 다른 게 없고요. 뭐 요런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트 타임 모듈을 이용해서 현재 시각을 받는 그런 로직을 활용해서 절대 시각, 특정 뭐 저녁 8시 반 뭐 이런 시간에 알림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진행했던 것은 코드가 처음 시작할 때 현재 시각을 이렇게 변수에 저장을 해놓고 그다음에 while문을 써서 그때마다 이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시간이 업데이트 되는 시간을 다시 now to, min to, sec to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그때의 시간과 그때의 분과 초가 맨 처음에 코드 실행될 때 저장됐던 분과 초를 비교를 해가지고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또 메시지가 오게끔 이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그만 팁을 드렸던 것은 처음부터 bot send 메시지를 이렇게 넣지 말고 요거 대신에 프린트를 넣어서 프린트로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되는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요 프린트를 bot send 메시지로 대체하면은 무리 없이 이제 코딩을 잘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제가 미닛과 세크로 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했었는데 좀 더 복잡하게 하고 싶고 정교한 식을 만들고 싶다면 미닛 세크뿐만 아니라 밀리세크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혹은 좀 더 거시적인 시간을 사용하고 싶다면 연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점에다가 이어를 붙이면 연도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무튼 어, 이 데이트 타임 모듈로 현재 시각을 이렇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활용하면은 어, 특정 시간이나 어떤 시간이 경과했을 때를 판단해서 이 보수로부터 메시지를 받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코딩한 것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지금 여태까지 코딩한 것들은 보수로부터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받는 것만 했었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맨 처음에 말 걸 때만 했었고, 주로 우리는 메시지를 받아서 그거를 얘랑 대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림용으로만 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봇과 대화를 좀 해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내가 보낸 메시지를 이 봇이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로직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거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